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방성기입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주도 섹터는 조선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조선 산업이 주도 섹터라고 해도 될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조선주 아저씨로서 꾸준하게 조선주에 대한 강조를 드렸었고요. 조선 핵심 기자재에 대한 강조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방성기예요. 동방성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매우 작아요. 시가총액이 500억이 안 됩니다. 425억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조선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당연히 동방성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도 두 종목을 더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현재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어제 매수했죠. 11월 19일에 매수한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선박 엔진 핵심 기업이고요. HD 현대마린은 어제 이제 신규 매수를 다시 해서 현재로서는 약 7%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어제 아랫꼬리가 달릴 때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는 약 7%가량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그리고 오늘 매수한 기업, 오늘 새롭게 매수한 기업도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요. 동방성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시점에서 동방성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동방성기에 투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방성기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좋은 마켓 뿜 더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로 가입하시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딱딱 추려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달에도 저는 꾸준하게 조선주 아저씨로서 꾸준하게 조선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었고 11월 18일에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기사 핵심령입니다. 네, 이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천억 원 규모 밸류어 펀드 조성을 확정해 이번 주부터 자금 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등은 이 조치가 국내 중지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는 3천억 원 규모로 2차 밸류어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두 개입에 이어 실질적인 행동도 하는군요. 제가 그 전에 저점 부근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있죠. 정부 개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고 그때가 정확하게 코스피 코스닥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정확하게 찍은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정부가 이제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도 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번 개입으로 증시 저점이 잡히고 턴어라운드 할 경우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및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10중 8구 주도 섹터의 전환이 발생했던 만큼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저점이 잡힌 거라면 주도 섹터의 전환이 발생할 거예요. 10중 8구 그래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이오지액의 주도 섹터였다면 다음부터는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의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지금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조선 섹터죠. 뭐 실적, 모멘텀, 뭐 방향성 다 빠질 게 없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11월 18일 분석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조선 섹터가 주도 산업으로 자리 잡는 듯합니다. 방향성, 모멘텀, 실적 뭐 하나 빠짐이 없죠. 항상 유동성이 아쉬웠었는데 알게 모르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기회 발생 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놓치지 않았고 좋은 기회를 잡았죠. 11월 11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필사단 1기 스터디 때 천연가스 생산 기업이 나왔었죠. 가격 예측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1기 스터디 모임에서 한 분이 발표를 한 기업이 천연가스 채굴 기업이에요. 그 기업의 주가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트럼프 정부 지원책으로 말미암아 비용은 감소할 거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가격, 물량, 비용, 네, 가격은 물음표겠지만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 혹은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중첩되기 때문에 물음표라고 표시한 거고요. 물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채굴을 증가하여 그리고 비용은 감소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각가지 지원책이 형성될 것이고 규제가 철폐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레 이익이 누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천연가스가 남아돌아 태워서 없애버릴 정도니 무용하게 버려졌던 물량이 해외에 판매될 경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실제로 EU 측에서 트럼프의 미국산 LNG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제가 그 전에 이제 세진중공업을 좀 분석해드렸었죠. 제가 최근에도 세진중공업을 분석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트럼프 2기 시절부터 다시 한 번 더 LNG 채굴에 대한 물량 증가가 어마무시했을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수출의 증가 물량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분율이 거의 비슷비슷했었는데 세진중공업 지금 보시면 이것도 며칠 전에 분석해드린 글이죠. 지금 보시면 21시간 전, 네, 하루도 안 됐어요. 하루도 안 된 시점에 분석해드린 이제 영상이고, 그 당시에 6,520원, 네, 그 전에 영상을 찍어서 그 다음날 정도 아마 업로드가 됐을 겁니다. 6,520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선주 아저씨가 꼽는 조선 기자재 탑픽, 당장 4분기부터 실적 폭발, 주가 급락, 최고의 기회, 세진중공업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주가는 6,520원이었죠. 현재 주가는 7,670원으로 대략 한 10%가량의 주가 상승, 1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동방선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천연가스 수출 물량이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수출 물량 15배가량 상승을 했어요. 거의 폭발적인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2기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채굴에 대한 수출에 대한 규제가 철폐될 것이고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EU 측에서는 발맞춰서 이미 이쪽은 러시아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이 많이 막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산 LNG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산 LNG 물량을 수입하겠다고 밝힌 거고요. LNG 물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LNG를 운송하는 조선산업에도 작지 않은 수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추부터 생산, 운송까지 LNG 체인 관련 핵심 기업들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때가 다가오는 듯합니다. 노부 등 몇몇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HD현대미포, 세진중공업, KSP, 동방선기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11월 7일 글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제가 참고할 만한 것들은 다 저장을 해놨다가 캡처를 그때그때 해서 이런 식으로 참고가 될 만한 것들도 같이 첨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이즈가 너무 많죠. 95% 정도, 90% 이상의 정보는 쓰레기라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이 핵심만 추론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더라도 저는 상위 10% 안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저는 핵심적인 이슈들만 따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것을 만들어주고 나면 상위 1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멤버분들, 특히나 필승사단 멤버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 2%, 상위 1% 이런 식의 멤버분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실력이 일취월장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조선 산업 규제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방산 빅사이클이 조선으로 올 수 있을 듯한 흐름입니다. 중국에 지지 않으려면 닥치는 대로 건조하고 또 건조해야 할 것입니다.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나가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군함 건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선적으로 MRO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군함 건조를 주도 섹터로 보면 그거대로 따라갈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한면 초대박이 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확률도 꽤나 높고 말입니다. 관련하여 대장, HD현대중공업, 부대장,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세 종목 모두 크게 올랐죠. 11월 7일 대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조선 관련 핵심 기업들의 크고 작은 수혜가 있을 것입니다. HD현대미포, 세진중공업, KSP 동방선기 투자 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저는 MRO 관련된 기업들 현대중공업을 대장으로 말씀드렸었고요. 11월 7일 대비해서는 그때가 딱 이날이죠. 네, 이날 대비해서는 주가가 꽤나 오르고 상태입니다. 하나시스템 마찬가지고,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오션 다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동방선기에 다시금 주목하는 이유,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조선 섹터의 호황기가 동방선기에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인해서 한국 조선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라던가 혹은 우려감이 상당히 큰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박들은 여전히 한국산 필수적인 선박 기재재를 인수를 해와야 돼요. 대표적으로 엔진이 있죠. 실제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던가 하나엔진 모두 중국산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고, 심지어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매출의 30% 이상이 이미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기재재 같은 경우는 중국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중국 산업의 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한국 조선 섹터에 대한 헤리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놀이패를 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동방선기는 선박에 들어가는 이제 배관류들을 제조를 한다거나 혹은 용접을 해주는 그런 기업인 것이고, 시가총액이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 기준으로 내년 가이더스가
매출액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로 제출이 되고 있어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 시가총액이 450억 정도로 칠게요. 근데 여기서 자 매출이 5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를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배관에 대한 매출 총액이라던가 혹은 이런 최근에 이제 3분기부터 인수를 했죠. 1승에 STP를 인수했습니다. STP가 선박에서 쓰이는 분류 처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도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스란히 이제 인수를 해오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실적도 동방성의 실적으로 찍힐 겁니다.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찍힐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배관 같은 경우는 영업 매출이익률이 20%랑 STP 분류처리 시설이 25%가량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0%가량의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을 한다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50억 정도 매출 나섰죠. 근데 내년에 500억 정도의 매출 나온다면은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인데 시가총액이 450억 심지어 내년부터 첫 시발점입니다. 첫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2016년 7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관 산업의 특성상 경제적인 헬티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기업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규모를 가진 산업도 아닐 뿐더러 이미 레퍼런스가 충분히 쌓여야지만 선박 제조 입장에서는 물량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동방성기가 이번에 끝까지 살아남으로써 다른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파산당하거나 인수합병됐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살아남은 기업들 간에 축제가 펼쳐지는 지금 동방성기 역시나 꽤나 큰 폭의 수혜를 받을 것이고 세진종업 쪽에서 동방성기를 키우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결국 동방성기에 대한 그런 땅이라던가 아니면 일승의 그런 STP를 동방성기에 이제 몰아주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트럼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해양 플랜트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LNG 채굴이 만약에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배 이상, 5배까지 커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해양 플랜트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유일 기업입니다. 동방성기가 유일해요. 해양 플랜트의 배관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업이 동방성기 외에는 한국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양 플랜트 시장이 열린다. 그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할 것 없이 전부 다 뛰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동방성기 배관 같은 경우도 선박보다도 해양 플랜트가 더 큽니다. 이쪽까지 만약에 내년부터 시장이 열린다. 혹은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낀다. 그럼 유일 기업으로서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아니라 오히려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50억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 그런 70억, 80억 그 이후에는 100억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오면서 PR이 만약 10 이상으로 형성이 된다면 20까지도 형성이 된다면 해양플랜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25 정도의 밸류에이션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쪽에 대한 그런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꽤나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여도 월봉은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작점이 열리면서 밸류에이션까지 리레이팅이 된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투자자로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동방성기에 대한 분석이었고 조선주 아저씨답게 조선 슈퍼사이클과 해양플랜트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